우박사 TV. 자, 이번에는 체크 33페이지에 그 경매 MPL 투자자는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게 익숙해야라는 이제 꼭지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다? 부동산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데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돼 있어요. 사실은 경매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모든 그 권리 분석이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등기부등본을 최소한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발급을 받게 되시는데요. 어떻게 받는가? 요즘 좋아져서 인터넷에서 이제 그 대부분 등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발급 받으시면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실 부분이다. 꼭 기억을 좀 해주실게요. 경매 물건을 이제 분석을 하실 때는 경매 유료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그 등기부가 기본적으로 다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그 경매 정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 보았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자료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경매가 들어간 이후에 경매가 들어간 그 등기부등본을 자체로 발급을 받아서 이 경매정보 그 사건몰 사이트에 올려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경매 들어갈 시점에서는 그냥 요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이 등기부등본 발행 요것만 확인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자에서는 어떤 것도 해놨냐면 그 밑에다가 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분석을 해서 최소한 이 부동산에는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인수해야 될 것, 인수하지 않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상세히 좀 써놓았어요. 제가 이런 그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글쎄 이렇게 추천하는 게 이게 허용이 되는지 올바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요 회사에서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뭐 금품을 제공받거나 그런 게 일절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정보 사이트 정보지를 이용해 보면서 가장 유익했고 자료가 정확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굳이 뭐 색안경 끼고 오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등기부등본은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권리 분석을 할 때 기존에 경매 진행될 때 올라온 등기부등본 정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입찰 전에 만약에 내일이 입찰일이다 그러면 오늘 오후 정도에 인터넷에 접속하셔가지고 주소 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아가지고 뭘 꼭 주의하셔야 되냐 그러면요. 잘 기억하세요. 경매가 들어간 시점 이후에 어떤 권리들,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뭐 임차권이라든지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된 거는 무시하셔도 되세요. 자, 다시 내일 입찰하기로 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등기부를 한번 다시 떼보시는데요. 등기부를 떼봤더니 뭐 아무 변동 상황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뭐 무시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내일 입찰할 물건에 오늘 등기부를 떼왔더니 경매 개시일 전 기입 등기일 이후에 뭐가 막 추가로 압류, 가압류, 뭐 전세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었다라면 그거는 무시하셔도 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일 이전에 1순위 저당권이나 2순위 저당권이 뜬금없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말소돼 버렸다. 그때는 절대 그 1순위 저당권이나 2순위 저당권, 당초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던 그 권리가 말소된 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그 물건 응찰하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냐면 꼭 기억을 하셔야 되세요. 대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거는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당초 말소 기준 권리가 되었던 1순위 저당권이나 2순위 저당권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치워져 버렸다, 말소되었다 그러면 그 물건은 일단 우리 선생님들은 일단 무조건 스톱하고 나서 응찰 안 하시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말소 기준 권리가 1순위 저당권이나 거의 뭐 1순위 저당권이겠지만 1순위 저당권이 말소돼 버리면 당초에는 후순위 임차인이었던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저당권 이후에 설정되었던 뭐 가처분 권리 같은 것들이 1순위 말소 권리가 지워져 버리면 당초에는 말소 대상이었던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 지워지지 않아 버릴 가능성이 있다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로 정리를 하면 자 경매 개시 결정일 이후에 그 경매 개시 결정보다 이전에 설정된 어떤 권리 특히 말소 권리가 되기로 했었던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기준 권리가 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일단 응찰하시는 거는 보류하시는 게 옳다 하세요. 그죠? 제 말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대변제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오늘 만약에 잔금 납부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또 한번 떼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소유권이 제대로 이전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소되어야 할 권리들이 제대로 말소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었는가,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부동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자신이나 뭐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부는 한 번씩 떼보시는,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은 해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등기부도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발급을 받아서 뭐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가 체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어쨌든 등기부등본 최소한 몇 번은 발급받으라. 책에는 이제 4차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두 번째, 잔금 납부 전에는 꼭 한번 떼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세요. 만약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물건은 일단 응찰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이게 경매라는 게 한번 잘못되면 이렇게 추가로 유지해야 되는 돈들이 이제 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등본 최소한 몇 번 이상, 응찰할 때는 3번 이상,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등기부를 떼어 보시면서 이제 자기 재산권을 확인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